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4단의 첫 스타트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동적 평형이라는 말. 동적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물에 자동 이온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적 평형은 이제 배울 거야. 배우는데 솔직히 말하면 동적 평형이 이 단원에 나온 이유는 이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여기에서 살짝 한번 써볼게. H2O야. 물이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겠죠. 그럼 알겠지만 이제 앞에서 산 그러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 그러면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산과 염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얘가 먼저 좀 나와줘야 돼요. 요 아이 때문에 바로 무엇이 만들어져? 액성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수소이온이 더 많으면 산성, 수산화이온이 더 많으면 염기성. 그러니까 산성, 염기성이라는 여기서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라는 말을 하려면 그 앞에 이게 통합과학하고 이게 앞에 이제 원파트의 큰 차이는 뭐냐면 통합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외우고 풀면 답이야. 근데 원파트로 들어가면서 투파트로 넘어가면서 외워야 되는 분량이 보다는 이해하고 그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 공부법이 확 바뀌거든. 근데 그걸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그래서 산성 염기성이 되면 알겠지만 중화반응 고1 때 배웠으니까 산과 염기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얘가 뭐가 돼? 중화 반응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화 반응을 가야 돼. 그러려면 산과 염기가 뭔지 알아야 되고 산과 염기를 액성이라고 해. 그럼 액성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걔가 물에서 출발했거든. 근데 여기서 하는데 하려면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을 가지고 얘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거를 빼버리고 얜 얘야, 걔는 걔군요 하고 해버리니까 암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 얘 자체의 문제의 난이도는 없어요. 얘는 얘를 위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영어 단어인데 최소한 필수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필수 단어가 지문 독해의 결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이러지. 내가 고2야. 그럼 고2가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따지냐면 얘는 중학교 단어야. 중학교 단어를 알았다 몰랐다 해서 지문이 되니 안 되니가 아니잖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단어를 아니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를 많이 아니 모르니로 독해가 잘 되니 안 되니로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아. 하지만 모르면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머릿속에서는 4단원은 중화 반응이야 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동적 평형. 이래서 사실 중등 과정보다 고1 과정이 좀 편하고 통합과학보다 원파트가 편하고 투파트는 아직 안 배웠지만 원파트보다 투파트가 난 수업하고 훨씬 더 편해. 왜? 계속 이야기,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고 스토리를 계속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청만 하면 스토리만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려면 요 단어를 외워놓으면 부드럽네, 안 외우면 좀 어설프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암기보다는 이해적인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암기는 이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재가 암기가 되는 거지. 근데 좋은 점은 오지선다잖아. 좀 안 외워도 그 이해만 잘 되면 스토리가 만들어서 문제를 뽑아내기가 편해. 물론 확신하지 못하지. 안 외웠으니까. 하지만 답은 맞출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외우는 게 편하겠다면 외우면 되는데 문제가 되면 학년 내려갈수록 수고하셨어. 나 주고 가요. 책. 고생했어요. 잘 가요. 여기 책. 학년이 내려올수록 그 이해적인 개념보단 암기적 개념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근데 나는 이해를 시켜줘. 근데 이해를 시켜준 거랑 그대가 문제 풀 때는 이질적인 거지. 왜? 이해보다는 외운 걸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이해를 안 시켜주면
그대도 또 암기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적평형이라는 말을 해볼게요. 자, 일단 희한하게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해. 동적이다라는 말 알겠지만 정적이야, 동적이야 라고 한다라면 막 열심히 막 정신없는 애들 동적이 내고 차분한 애를 정적이라고 하잖니? 저 잘 가요. 여자들이 저 헤드셋 대갈까요? 미안해. 이거 큰 거 하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카리나인가? 네가 카리나인가?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지가 카리나 닮았다고 했는데? 잘 가요. 카리나 닮았어. 그래서 근데 나씨 너 누구 닮았지? 근데 내가 걸그룹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솔직히 BTS랑 블랙핑크만 알면 되지. 아니다. 걔 누구지? 안유진 나오는 애. 그룹. 아이브? 아이브 맞아? 유진 몰라. 암튼 안유진은 귀엽지 않니? 그 지락실에서 나왔었잖아. 그래, 나보다 더 모르는 애들도 있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걔는 진짜 우리나라를 알리는 손흥민, 뭐 이강인, 블랙핑크, BTS 얘네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지대하게 윤석열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알려주고 있잖아. 쓰레기로. 저쪽 어느 나라에서 아예 그걸 나왔잖아.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 사문서 위조, 의심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독재 정권에서조차도 이런 짓은 안 해. 하여튼 근데 난 좋아. 교육을 이렇게 과학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돌을 던져. 죽지 않을 만큼 던져줄 거야. 2, 3년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자, 물론 탄핵 시위 때는 가요. 자, 동적평형을 가십시다. 너희들 탄핵 시위 안 가봤지? 한 번도? 한번 갔어? 옛날에 16년. 언제? 16년. 16년? 박근혜 때? 이 새끼 생각이 올바른 새끼. 부모님하고 갔니? 잘했어. 갔어요. 부모가 이렇게 안 갔지 한 번도 있었어. 난 시간만 되면 갔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머릿수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머릿수가 중요하거든. 얘네들은 되게 웃겨.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방송에서 다 막아버려지니까 시위하는 줄 몰라. 그때는 막 다 으쌰으쌰 했잖니. 지금 그거보다 더 하고 있거든. 근데 다 틀어막고 있어. 그것도 대단해. 너 독재도 아니야. 이건 북한보다 더 하는 집단이야 우리나라. 자, 수업할게요. 과학 2028학년도는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어. 다음 달에 발표거든. 자, 수업할게요. 자, 동적평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처럼 막 칠렐레 팔레 하면 동적이야. 평형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메시지, 느낌이 뭐니? 평형 그러면서 떠오르는 느낌.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쪽이야 없다 쪽이야? 없다 쪽이고 가만히 있다야 막 움직인다는 말이 굳이 쫓아간다면 가만 뭐 이런 뜻이지. 근데 동적평형이래. 움직인다, 차분한, 움직이지 않는다. 어휘는 틀리지만 뉘앙스가 이런데 서로 반대적인 거잖아. 그것만 있어.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느끼기만 하면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느끼기만 하시면 돼요. 일단 잠깐 스탑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그냥 그렇군 하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고민하진 않아.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생성물이 반응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안 들어본 친구는 아니 반응 생성이 됐는데 그 된 게 다시 돌아간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이그샘플을 들어볼게요. 물이 있어요. 기체요. 온도를 낮출게요. 그럼 뭐가 돼요?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되겠죠. 얘를 다시 온도를 낮추자. 아니 미친 거지. 다시 온도를 높이자. 그럼 뭐가 되니? 수증기가 되지 않아? 온도 낮추면 액체되고 높이면 기체되고 됐던 애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인정? 이건 이해하지? 이제부터 얘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이 정도만. 생성물이 되면 끝이 아니라 됐던 애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요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것을 정반응. 여기서 반응이라는 이 단어 뜻은 변화란 뜻이야. 반응했어요? 변했어요? 라는 건데 반응에서 생성으로 가는 걸 바르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생성에서 다시 반응으로 넘어가면 역으로 변했어요. 역으로. 그럼 여기 보겠어요? 역반응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외우지 마.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렇지만 좌변 있고 우변이 있으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잖아. 이해하지? 그걸 이제 정상적. 수학에서 나오지 않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어떤 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다 조건 성립해요. 뭐 충분 조건만 성립해요. 뭐 이런 것들 하고 똑같은데 어휘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이라고 이제 일단 스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가 첫 번째 동적 평형을 하기 위한 얘가 두 번째로 갈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됐어.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CH4가 있고 플러스 두 개의 산소가 어떻게 돼? 하나의 이산화탄소와 두 개의 H2O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화석 연료가 메테인한 연료가 산소와 연소를 해서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됐어. 그럼 이걸 연소라고 하지 않나? 연소지. 쉽게 말하면 불났어. 됐어. 그러면 기체가 됐고 기체가 됐어. 그럼 기체가 모여있을까? 날라갔겠죠. 근데 걔를 끄집어 와서 다시 화석연료로 만들 수 있니 없니? 그럼 못하지. 한번 탔으면 내가 그냥 심심해서 태윤이를 태웠어. 잘 타. 우와. I'm sorry. 그러고 다시 이렇게 모으면 다시 살아나? 이건 아니지. 이해 때는 정반응은 일어나요. 아까 표현이 좀 과격해도 이해해.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기는 두 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할 거냐면 정반응 일어나요. 그런데 역반응도 일어나요. 모두 가능해. 그런데 어떨 때는 정반응만 가능해요. 근데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역반응을 무시한다의 개념이에요. 무시. 되긴 되는데 그게 너무 미약해서 그냥 안 일어났다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가역반응. 다시 말하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모두 다 일어나요. 가역반응. 얘는 한 일방향 정반응만 일어난다라고 정의를 하면 비가역 반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한번 살짝 물어볼게. 즉 자연에서 가역 반응이 좀 더 많이 일어날까? 비가역 반응이 좀 더 많이 일어날까? 느낌상. 그대는 비가역이. 그대는 나는 가역이라고 할게요. 왜 너희들이 비가역이 더 많을 거라고 느끼냐면 지금까지 어릴 때서부터 여기 앉기 전까지는 화학에서 배운 건 비가역만 배웠거든. 넘어가는 것만 배웠지 되돌아가는 건 안 배웠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배운 만큼 세상은 보이는 거야. 근데 지구상에서 비가역보다 가역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자. 땅이 마그마가 분출했어. 그럼 땅이 됐어. 그럼 걔가 다시 마그마 되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 땅이 저기로 가서 해구 쪽에 가서 저 가라앉아. 저 깊이 어디 외리 근처까지 가서 그 뜨거운 힘이 녹아. 그 녹은 애가 흐물흐물 연약권이 돼서 다시 분출자 또 연속 다시 올라와. 순환했지. 땅이 굳었다가 식었다가 왔다 갔다 한 6만 년 정도 걸려. 그것도 한번 가역 반응 아니? 근데 6만 년을 기해서 가역 반응이라 말하기 좀 그래.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비가역 반응은 크게 어떤 게 있냐면 종류가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 방금 했었던 연소. 불이 났어. 그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 외우지 않고도 이건 내도 다시는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체 발생. 기체는 뭐해서 기체가 만들어지면 얘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체가 됐으니까 사방팔방 확산해서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얘를 다시 끄시고 오기가 거의 힘든 거지. 그러니까 돌아온다의 개념은 무시해버리는 거지. 일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앙금생성. 앙금생성은 알겠지만 고체가 된 거잖아. 얘가 왔다 갔다 하면 고체됐다가 이게 안 하겠지. 고체가 돼버렸어. 그래 뭐 됐어. 그럼 이거 끝난 거지. 얘가 다시 녹을 수도 있고 다시 앙금되고 녹았다 앙금되고 녹았다 앙금되면 얘를 앙금이라고 안 하지. 이해가 되죠? 한쪽으로 앙금이 된 다음부터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앙금생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화반. 여기서 살짝만 봐봐. 연소, 기체, 앙금. 얘는 기체 돌멩이 됐어. 날아가 버렸어. 불탔으니까 다시 되진 않을 것 같아. 얘는 약간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스토리가 살짝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 들어. 근데 중화 반응? 자, 이건 통합과학으로 가보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반응이야. 그때 뭐가 생성되는 줄 아니? 혹시 기억나는 단어? 그치! 물이 생성이지. 물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 물이 다시 쪼개질 수는 있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줘야 돼?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기 분해를 강압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강제로 뜯어야지만 돌아가지. 자발적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걸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자발적 반응, 비자발적 반응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발적은 상황만 되면 반응해. 이런 거지.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줬어. 그럼 에너지가 많아. 그럼 얘는 뭐 하겠니? 지가 알아서 온도 낮아지겠지. 산과 연기를 내가 확 때려 넣었어. 그럼 얘 뭐 되겠니? 중화 반응 되겠지. 내가 시켰어? 상황만 되면 되지. 그걸 자발적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전기분해는 뭐냐? 물의 전기분해라고 해서 내가 물을 분해하고 싶어.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강제로 뜯어내야 돼요. 그럼 얘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왜?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변했잖아. 그걸 비자발적 반응. 자, 연소도 봐봐. 가만히 둬 불나니? 발화점이라고 해서 얘가 탈 수 있을 만한 조건의 온도가 되었을 때 불이 나지. 여기까지는 비자발적이지. 근데 한번 발화점에서 온도가 탔어. 그 다음부터 어떡하니? 내가 손대지 않은 지가 알아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생성물이 되어지잖아. 여긴 자발적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자발적 반응, 비자발적 반응은 화학 2에 있는 용어예요. 근데 이걸 갖고 내려오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 거예요. 물이 됐잖아. 됐다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됐다라는 거지. 앙금, 고체가 됐다의 개념인 거지. 요런 것들. 고등 과정에서 요 네 가지를 빼고는 비가역 반응 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외우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한 건 이해하라고 한 거고. 자, 잠깐. 지금 이 동적 평형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물의 자동 이온화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었지.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고 끊고 동적 평형을 조금 더 하고 물의 자동 이온화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물의 자동 말 그대로 자동이야. 이온. 자,
여기서 잠깐만 이온화의 사전적 의미가 키워드가 4개가 들어가야 돼. 하나는 수용해.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 나님. 안 쓸게. 수용해. 양이온, 음이온, 나님. 이걸 문장화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뉘는 현상을 이온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물이 이온화됐어. 그럼 물은 H2O야. 이온화야.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때 어떻게 돼? H와 OH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나뀜이 어떻다고? 어떻게 한다고? 자동으로 한다. 이해됐습니까? 문장을 풀어보면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건 자발적 반응인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게 일로 오려면 이곳으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비가역으로 해도 설명이 돼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증명해 볼게. 좀 이따가 이쪽까지 계속 가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돼? 가역 반응이어야 돼. 라고 하는 무엇이 깔려? 조건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역 반응이야? 라는 전제의 조건에서 출발해.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얘가 H2O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다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로 되기도 해요. 얘가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해요. 자, 증명해 볼게. 혹시 이거 하다가 산성 염기성 하다가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 들어본 적 있지? 왜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 거야? 이온화가 잘 되면. 약한 거, 이온화가 잘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강한 건 둘 다 이온화가 되긴 해. 근데 강산, 강염기는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역반응도 일어나긴 하는데 정반응을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다음 끝난 게 아니야. 갔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가 오기도 하는데 주로 많이 정반응 쪽이 우세해. 그럼 강한 거고 하긴 하는데 정반응도 하는데 역반응 쪽 좀 더 우세해. 그러면 얘는 약산이라고 하는 거야. 약염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제 얘인데 그 당시 때 통합과학에는 얘를 안 배웠으니까 얘가 강산, 약산은 그럼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는 강산은 누구누구고 약산 누구누구누구 강염기 누구야 외워야 돼 라고 했던 거고 이제는 이렇게 해석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오케이 일단 여기 들어가면서 살짝 하고 다시 지울 거예요. 다시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 먼저 하고 요거 필요한 몇 가지 살짝 외운 다음에 동적평의 교과서적인 개념 몇 가지 상평형 있고 그 다음에 용해평형 있고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 그거는 그냥 들으면 아는 거니까 그거는 설명만 하고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도 들어갈 겁니다.